노후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살펴보고 법륜 스님의 말씀을 통해 노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1000명의 환자를 돌보았던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삽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시선에 맞추어 살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자신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인데 정작 일을 하느라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적으로 성공을 했으니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런 삶을 후회했습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식사, 여유로운 휴식, 여행 등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고 싫은 감정이나 기쁘고 슬픈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은 나에게는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더 표현해야 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라는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나의 젊은 시절을 함께 나눈 친구는 늙어서도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습니다. 행복은 현재 선택하는 것이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나중에 행복해지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봄에 새싹이 피면 아름답습니다. 또 꽃이 피면 아름답습니다. 여름이 되어 잎이 무성하게 되면 또 아름답습니다. 그러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집니다. 인간의 인생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봄철의 새싹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여름의 녹음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풍놀이를 가곤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결이 부드럽고 생긋 웃는 얼굴이 귀엽습니다. 또 이팔 청춘 10대 후반이 되면 생기 있는 얼굴과 활력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늙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숱은 줄어들고 얼굴에 주름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주름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향기를 풍기면 아주 멋집니다. 술도 익어야 마시고 된장찌개도 푹 끓여 재료에 된장 맛이 배어야 제맛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더 나이 들어야 삶의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늙음이 초라하게 느껴질 것인지
아니면 늙음이 아주 원숙하게 느껴질 것인지는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봄에 피는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가을 단풍도 물이 잘 들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잘 늙으면 아주 예쁩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머리가 희게 변하고 그래도 얼굴에 주름살이 점점 늘어도 여기 속이 단단하게 연글면 흰 머리카락도 얼굴의 주름도 반짝 빛납니다. 이런 사람의 주변에는 한마디라도 들으려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정말 들을 만합니다. 그렇게 단풍이 잘 물들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륜 스님은 노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늙어도 어느 정도 건강해야 합니다. 젊은이처럼 빠르게 뛰고 힘이 있고 그런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신이 맑고 몸을 조금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이 들수록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좀 아파도 약을 먹으면 되고 부러져도 수술하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한번 아프고 나면 몇 달을 고생합니다. 심각할 때는 아주 크게 다쳐 못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무리하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로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 하던 습관대로 몸을 쓸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과식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맛있다고 많이 먹고 또 살도 좀 쪘다가 또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하게 먹고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술을 먹더라도 과음을 하면 안 됩니다. 몸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로, 과식, 과음 이 3가지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시골에 사신다면 농사일을 하실 몸의 상태가 되면 조금씩이라도 해야 합니다. 늙어서 몸이 안 좋다고 방에 가서 누워있기만 하면 결국 몸이 더 나빠집니다. 늙어서 몸이 약간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무리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꼭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일거리를 조금씩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 과로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을 하면 그만 놓고 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끙끙 앓더라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말고 적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재산은 적당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쁜 자식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좋을 자식입니다. 하지만 다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100이라는 재산이 있다면 70나 80%는 살아있을 때 나눠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3020는 내가 노년을 위해 써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적은 경우라면 내가 좀 더 쓰고 자식에게는 조금만 주거나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왜 용돈을 안 주나 바라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가 최소한 먹을 것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좀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자식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요구하면 결국 나를 욕하는 것입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다 효자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원망할 일이 없으니 모든 자식이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젊은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늘 보살핌을 받습니다. 대부분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고 잘 안 찾아오는 것은 부모한테도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좀 잔소리가 많거나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면 자식이 점점 멀어집니다. 내 나이가 70, 80이 되면 자식도 나이가 20살이 넘고 성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이 20살 다 돼가는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면 자식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노인을 모실 때는 그 잔소리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만 노인이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아껴야 합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를 지키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명심하시어 인생의 마무리를 아주 아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잔 성공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마음 공부를 위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